여자들이 절대로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남자의 말이 있습니다. 이 말들은 생각보다 훨씬 교묘하고 정교합니다. 당신도 아마 한 번쯤은 분명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듣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자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 앞에 서게 되면 변합니다. 이성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순간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말들이 존재합니다. 이 말들은 계산된 것이 아니라 본능에서 나옵니다. 머릿속으로는 하면 안 된다고 알지만 입이 먼저 움직입니다. 이런 말들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겉모습이 아닌 진짜 속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표면적인 단어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꿰뚫어 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상처와 후회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남자들의 심리는 단순합니다. 호감이 있는 여자 앞에서 이성을 잃기가 정말 쉽습니다. 평소에 아무리 냉철한 사람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판단력이 크게 흐려집니다. 그 순간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이성이 아닙니다. 대부분 본능에 매우 가까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이 말을 통해서 새어나옵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남자가 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훌륭한 남자도 많습니다. 정말로 자제력이 뛰어난 성숙한 남자들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런 특정한 말을 하는 남자들의 대다수가 문제입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쉽게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수많은 연애, 상담 사례가 이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심리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도 이를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반드시 다뤄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구체적인 말 8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보면서 분석할 예정입니다. 왜 이 말들이 위험 신호인지 그 이유를 알아봅니다. 단순히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봅니다. 심리학적 배경과 실제 사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대처 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실제 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연애를 이제 막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설레는 마음의 판단력이 흐려지기 쉬운 시기니까요. 이미 여러 번의 연애를 경험하신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경험이 많아도 매번 새로운 상황은 찾아오니까요. 아무리 연애 경험이 풍부해도 속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경험과 상관없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 큰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의 관계에서 훨씬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게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 뒤에 숨은 진짜 의미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룰 말은 매우 흔한 표현입니다. 바로 나는 다른 남자들과는 달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정말 많은 남자들이 사용하는 대표적 표현입니다. 연애 초기 단계에서 특히 자주 등장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느낌이 상당히 좋을 수 있습니다. 뭔가 신사적이고 품격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른 남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인상을 줍니다. 이 사람이라면 나를 진심으로 대해줄 것 같다고 느낍니다. 이전에 만났던 남자들과는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마음의 벽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말의 실체를 알면 상당히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마음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예시를 통해 상황을 생생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분위기 좋은 카페를 배경으로 해봅시다. 민지라는 여자와 준혁이라는 남자가 만났다고 합시다. 두 사람은 공통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사이입니다. 소개팅으로 처음 만나서 이미 세 번째 만남입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 서로 좋은 인상을 주고받았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 번째 만남으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카페 안은 은은한 조명과 잔잔한 음악이 흐릅니다.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호감이 눈빛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때 준혁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자기 집 근처에 정말 맛있는 디저트 가게가 있다고 합니다. 그 가게의 케이크가 이 동네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가보자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민지는 그 말을 듣고 내심 살짝 고민이 됩니다. 디저트 가게라고 했지만 집 근처라는 게 신경 쓰입니다. 혹시 디저트 가게가 핑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지가 조금 망설이면서 솔직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둘이 단둘이 되면 이상한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현명하고 용기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자신의 불안함을 솔직하게 표현한 좋은 대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준혁의 대답이 문제입니다. 준혁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른 남자들과는 다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치 자신은 완벽한 신사라는 듯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순간 민지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진짜 신사인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남자들과 확실히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마음의 경계를 한 단계 낮추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을 하는 남자의 열의 9은 다른 상태입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참을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침착한 척하지만 속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사적인 말과 실제 내면의 상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정말로 다른 남자들과 다른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굳이 그것을 일부러 말로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요? 진짜 신사라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존중하는 태도가 행동에서 묻어날 것입니다. 구태여 나는 달라라고 입으로 선언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로 나는 다르다라고 강조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입니다. 오히려 그 강조가 의심의 여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스스로 다르다고 주장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실제로는 다르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반동 형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매우 잘 알려진 심리적 방어 기제 중 하나입니다. 프로이트가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널리 연구되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욕구와 정반대되는 말을 하는 현상입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냐면 상대방을 안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심리적 방어 기제인 것입니다. 본인도 자신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무의식의 영역에서 자동으로 발동되는 메커니즘입니다. 즉, 나는 다른 남자와 달라라는 말의 이면을 봐야 합니다. 이 말 뒤에는 복잡한 심리적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사실 나도 다른 남자들과 똑같은 욕구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상대방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반대의 말로 자신의 진심을 숨기려 합니다. 이런 심리가 깔려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심리 상담 현장에서도 이런 패턴은 빈번하게 관찰됩니다. 연애 초기에 특히 이 방어 기제가 강하게 작동합니다. 또한 이 말이 나오는 상황은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만 이 말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다양한 맥락과 상황에서 이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우 흔한 상황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전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전 남자친구의 바람 이야기를 꺼냈을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자들은 이 말을 정말 자주 사용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하나 더 그려보겠습니다. 수진이라는 여자가 자신의 아픈 과거를 털어놓습니다. 전 남친이 바람을 펴서 정말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당시의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상대 남자 태민이가 반응합니다. 태민이는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수진이를 바라봅니다. 나는 절대 그런 짓 안 한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다른 남자들과 다르니까 걱정 말라고 덧붙입니다. 이 순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봅시다. 태민이가 정말로 진심일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바람을 절대 피지 않겠다고 진심으로 다짐할 수 있습니다. 수진이의 아픈 과거에 진심으로 공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핵심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진심 어린 다짐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미지수입니다. 아무도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진심이 영원할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확고한 다짐이 내일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주변 환경과 상황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권태기가 오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장 현명한 반응이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안심시키려고 하는구나 정도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담담한 이해면 충분합니다. 감동받아서 마음을 활짝 열어버리면 위험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경계를 풀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을 꾸준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인지 봐야 합니다. 일회성 말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동이 중요합니다.
시간을 충분히 두고 천천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한 달이 지나도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는지 확인하세요. 2달이 지나도 변함없이 존중하는 태도인지 보세요. 3달 이상 시간이 흘러도 같은 사람인지 살펴보세요. 진짜로 다른 남자인지는 시간이 반드시 증명해줍니다. 시간 앞에서는 어떤 거짓말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급하게 상대방을 믿어주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성급한 신뢰는 결국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천천히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관찰하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2번째로 다룰 말은 더욱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바로 절대 손 안 대니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연애 상황에서 매우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여자들이 이 말에 넘어갑니다. 이 말을 듣고 안심해서 판단을 그르친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 말이 그토록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 분석해 봅시다. 부산 해운대의 바다가 보이는 곳을 배경으로 합시다. 은지라는 여자와 현우라는 남자가 만났습니다. 2사람은 몇 번의 데이트를 거친 사이입니다. 서로에 대한 호감을 분명하게 확인한 상태입니다. 어느 날 데이트가 끝나갈 무렵의 상황입니다. 현우가 우리 집에서 영화 보자라고 자연스럽게 제안합니다. 새로 나온 영화가 있는데 같이 보면 좋겠다고 합니다. 집에 큰 스크린이 있어서 영화 보기 딱 좋다고 합니다. 은지는 이 제안을 듣고 내심 고민이 됩니다. 영화는 보고 싶지만 둘만의 공간이 부담스럽습니다. 좀 그런데라고 살짝 망설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확실하게 거절도 못하고 수락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때 현우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집니다. 나 진짜 절대 손 안 대니까 걱정 말라고 합니다. 진지한 표정과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마치 신에게 맹세하는 것처럼 단호하게 약속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은지의 마음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상대방이 약속까지 했으니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현우의 제안을 수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핵심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심리적 포인트가 있습니다. 남자가 절대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절대라는 극단적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대화에서 절대라는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이 강한 단어를 굳이 붙여서 강조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절대라고 힘주어 말하는 순간이 역설적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신도 확신이 없다는 반증입니다. 자기 자신의 자제력을 믿지 못하기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다면 그렇게까지 강하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굳이 절대라는 극단적 표현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런 일 없을 거야 정도로 가볍게 말합니다. 또는 편하게 영화만 보자라고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아예 그런 민감한 주제 자체를 꺼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럴 마음이 없으면 언급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절대 손 안 대니까라고 힘주어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미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머릿속에 그 생각이 있으니까 부정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려는 심리적 노력이 담긴 표현입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욕구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적 갈등이 절대라는 단어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마치 다이어트 중인 사람의 심리와 매우 비슷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나는 절대 야식 안 먹으라고 강하게 선언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대놓고 다짐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 선언 자체가 역설적입니다. 정말로 야식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야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애초에 야식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야식이 너무 먹고 싶은 상태라면 다릅니다. 참고 있는 상태이기에 절대라는 말을 동원합니다. 자신의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강한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남자의 절대 손 안 대니까라는 말도 완전히 같습니다. 야식을 참는 다이어터와 동일한 심리 구조입니다. 이미 마음속에 그 욕구가 존재하기에 부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극소수의 경우지만 예외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자제력을 발휘하려는 남자도 있습니다. 원래 성격 자체가 성실하고 진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도덕적 기준이 높고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남자라면 실제로 그 약속을 지키기도 합니다. 말한 대로 정말 손대지 않는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 점은 공정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확률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냉정하게 봤을 때 현실은 다릅니다. 이 말을 한 후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제로 경계를 넘어버리는 경우가 훨씬 더 빈번합니다. 처음에는 진짜 참으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둘이 있는 상황의 분위기가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제력이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결국 자신이 했던 약속을 스스로 깨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었을 때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크게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그 말을 일단 믿어보는 것입니다. 단둘이 있는 상황을 받아들이되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죠. 자신만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설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바로 떠날 준비를 해둡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아예 단둘이 있는 상황 자체를 피하는 것입니다. 영화는 극장에서 보자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카페나 공공장소에서 만나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확실하게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의지와 판단이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달콤한 말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 기준에 맞게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이 상황에서의 가장 현명한 대처법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경계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룰 말은 좀 더 노골적인 표현입니다. 바로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앞서 소개한 두 가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시나리오처럼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나는 다른 남자와 달라라고 포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절대 손 안 대니까라고 약속을 합니다. 상대방을 안심시키는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모든 포장과 약속을 스스로 깨뜨리는 말입니다. 못 참겠어라는 한마디로 본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나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미 자제력의 한계에 완전히 도달했다는 선언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앞으로 특정 행동을 하겠다는 예고입니다. 영화로 비유하면 본편전의 예고편 같은 것입니다. 이 말 이후에 어떤 행동이 올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전에 사는 지연이와 성민이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사귄 지 약 한 달 정도 된 커플입니다. 아직 관계의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어느 날 성민이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넷플릭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영화에 집중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성민이가 말을 꺼냅니다. 이제 진짜 못 참겠다라고 불쑥 말하는 것입니다. 영화와는 전혀 관련 없는 돌발적인 발언입니다. 이 순간 지연이는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에 머릿속이 복잡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민이의 평소 모습과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민이는 그동안 줄곧 지연이를 존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데이트할 때마다 배려심 깊은 행동을 보여왔습니다. 절대 부담 주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었습니다. 지연이의 속도에 맞추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못 참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갭이 지연이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심리학적 관찰입니다. 못 참겠어라고 말하는 남자의 이면을 봐야 합니다. 사실 그 남자는 이전에도 참고 있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전혀 참고 있지 않았던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참았다가 폭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미 그런 의도가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바로 드러내지 않았을 뿐입니다. 전략적으로 단계를 밟아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나는 다르다라고 말해서 신뢰를 쌓습니다. 그 다음 손 안 대겠다고 해서 안심을 시킵니다. 충분히 안심시킨 후에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못 참겠다는 말로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전략적이고 계산된 패턴입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이런 계산적인 패턴은 아닙니다. 연인 사이에서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도 있습니다.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관계라면 다릅니다. 감정이 깊어지면서 자연스러운 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 하에 관계가 진전되는 것은 건강한 과정입니다. 이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 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일 때가 문제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시점입니다. 또는 여자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말이 나올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확실한 대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신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못 참겠다는 상대방의 말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못 참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에 맞춰줘야 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이 점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관계의 속도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편안하게 느끼는 관계의 방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존중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준비 상태가 가장 우선입니다. 이것을 항상 마음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네 번째로 다룰 말은 매우 달콤한 표현입니다. 바로 이런 기분 느끼는 건 너뿐이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듣는 순간 가슴이 뛸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이지 달콤하기 그지없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오직 나만이 특별하다니요. 이 사람에게 유일무이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니요. 그런 느낌을 받으면 누구나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입니다. 로맨스 드라마에서나 들을 법한 대사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슬픈 진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현실은 드라마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을 하는 남자의 상당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다른 여자에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 말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범용적인 것입니다. 상대방을 감동시키기 위한 일종의 레퍼토리입니다. 검증된 효과적인 말이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가능성을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인천에 사는 하은이와 재원이의 이야기입니다. 하은이는 재원이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세 번째 데이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서로를 완전히 알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호감은 분명히 서로 느끼고 있습니다. 데이트 분위기도 점점 더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은이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을 물어봅니다. 혹시 나 말고 다른 여자도 만나는 거 아니냐고 합니다. 이것은 관계 초기에 누구나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상대방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은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재원이는 이 질문을 듣고 진지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건 너뿐이야 진짜야라고 합니다.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진심을 담아 말합니다. 이 순간 하은이는 크게 감동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이 사람에게 특별한 존재라고 느낍니다. 다른 여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발짝 물러서서 봐야 합니다. 객관적이고 냉정한 시각으로 분석해 봅시다. 이 상황에서 재원이에게는 선택지가 제한적입니다. 솔직하게 사실 다른 여자도 만나고 있다고 할까요? 그렇게 말하면 관계는 그 자리에서 끝날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그런 대답을 듣고 만남을 계속하겠습니까?
그것은 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확정적 답변입니다. 그래서 재원이는 사실 다른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심이든 아니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분은 너뿐이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의 구조적인 한계이자 함정입니다. 진심에서 나온 말인지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는 말인지요.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즉, 이 말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진심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관계가 깊어지기 직전의 상황이라면 주의하세요. 이 타이밍에서 이 말이 나왔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남자에게는 강한 동기가 있습니다. 관계를 진전시키고 싶은 강력한 욕구가 존재합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말이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말을 본능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뿐이야라는 말은 가장 효과적인 말 중 하나입니다. 이 말의 진위를 판단하는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이라는 검증 도구입니다. 시간만큼 정확한 판단 기준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순간의 달콤한 말에 바로 반응하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즉각 반응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을 관찰하세요. 행동 패턴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나만을 특별하게 대하는 사람인지 보세요. 아니면 모든 여자에게 비슷한 태도인지 확인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리 잘 숨겨도 본 모습은 결국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평판을 확인하는 것도 매우 유용합니다. 그 남자의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세요. 지인들에게 평소 어떤 사람인지 슬쩍 물어보세요. 주변 평판은 그 사람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이를 통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다룰 말은 의외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바로 머리카락 진짜 예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처음 들으면 전혀 위험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냥 단순하고 순수한 칭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외모를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것뿐이라고요. 하지만 이 말의 이면에는 다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신체적 접촉 욕구가 담겨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터치를 시작하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구체적 사례를 봐야 합니다. 광주에서 만난 소연이와 동현이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로 이야기꽃을 피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동현이가 갑자기 화제를 바꿉니다. 야, 너 머리카락 진짜 예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뭐 쓰는 거야? 무슨 샴푸 쓰냐고 물어봅니다. 소연이는 이 질문을 별것 아닌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별 생각 없이 자신이 쓰는 샴푸 이름을 알려줍니다. 어떤 제품이 좋은지 가볍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동현이의 진짜 관심사는 샴푸가 아닙니다. 머리카락 관리법에 대한 정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의 진짜 의도는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칭찬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시작점입니다. 머리카락 칭찬을 한 후에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습니다. 한번 만져봐도 되라는 요청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물리적 접촉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을 만지는 것은 가벼운 스킨십으로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은 접촉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점이 전략적으로 이용되는 것입니다. 거부감이 적기 때문에 첫 접촉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머리카락에서 시작된 접촉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점점 접촉의 범위를 넓혀가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만진 후에 자연스럽게 어깨를 토닥입니다. 그 다음에는 손을 잡으려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천천히 친밀도를 높여가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한 단계씩 경계를 허물어가는 점진적 전략입니다. 물론 공정하게 다른 가능성도 말씀드려야 합니다. 순수하게 외모를 칭찬하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머리카락이 예뻐서 감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아무런 다른 의도 없이 그냥 칭찬하는 남자도 있습니다. 모든 칭찬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지나친 경계심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황과 맥락을 보는 것입니다. 특정 상황에서 이 말이 나왔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만 있는 공간에서 이 말이 나왔을 때 주의하세요. 분위기가 은근히 무르익어가는 타이밍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칭찬은 단순한 칭찬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의도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머리카락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신체 부위에 대한 칭찬 전반에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손이 정말 예쁘다는 말도 같은 맥락일 수 있습니다. 피부가 좋다는 칭찬도 마찬가지로 봐야 합니다. 이런 신체 부위에 대한 칭찬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해당 부위를 만지고 싶다는 욕구의 표현인 경우가 많습니다. 칭찬이라는 형태로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물론 순수한 의도의 칭찬일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한쪽으로 단정 짓기보다는 종합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황과 맥락 그리고 그 사람의 평소 행동을 고려하세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6번째로 다룰 말은 정말 의외의 표현입니다. 바로 나 졸려라는 일상적인 말입니다. 이 말은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표현입니다. 누구나 피곤하면 자연스럽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이 말에 어떤 숨겨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 못합니다. 하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이 말이 나왔을 때는 다릅니다. 평범한 말 뒤에 숨겨진 의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이 위험 신호가 되는지 봅시다. 대구에 사는 예은이와 상우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몇 번의 데이트를 거친 사이입니다. 어느 날 상우의 집에서 함께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시간이 흘러서 밤 11시쯤이 되었습니다. 이미 밤이 깊어지고 있는 시간대입니다. 이때 상우가 안아 슬슬 졸리다라고 말합니다. 하품을 하면서 피곤한 듯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은이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이제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졸리니까 자리를 정리해야겠다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 반응은 그러면 잠깐 눕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눕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반응입니다. 상우가 노리고 있는 것은 바로 두 번째 반응입니다. 졸리다는 말을 통해 특정 반응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눕는 상황을 만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소파에 기대거나 눕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관계를 진전시키려는 것이죠. 졸리다는 말은 매우 교묘한 장치인 셈입니다. 직접적인 표현 없이 상황을 자연스럽게 유도합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상대방이 졸리다고 했을 때 당신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만약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명확하게 말하세요. 그냥 나 집에 갈게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모호하게 반응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애매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잘못된 신호가 됩니다. 상대방은 그것을 암묵적 동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의사 표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원칙 하나를 기억하세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타협하지 마세요.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 순간의 분위기가 좋다고 판단을 흐리면 안 됩니다. 자신의 의지를 항상 분명하게 유지하셔야 합니다. 어떤 압박이나 분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서로가 원하는 상황이라면 완전히 다릅니다. 두 사람이 모두 동의하는 상황이라면 괜찮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자연스러운 선택이니까요.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존중과 동의입니다. 항상 자신의 의지가 존중받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내 의사를 존중하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존중받지 못한다면 그 관계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번째로 다룰 말은 꽤 직접적인 신호입니다. 바로 나 마사지 진짜 잘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앞서 다른 말들보다 더 직접적입니다. 숨겨진 의도가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스킨십을 시작하고 싶은 남자의 전형적 표현입니다. 가장 자연스럽게 접촉을 시작할 수 있는 명분이 됩니다. 마사지라는 행위가 갖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사지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몸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위한 배려로 포장될 수 있습니다. 피로를 풀어주겠다는 선의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절하기가 상대적으로 애매한 제안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도 여행 중인 유진이와 민수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제주도 여행을 온 커플입니다. 하루 종일 아름다운 관광지를 돌아다녔습니다. 해변도 가고 오름도 오르고 맛집도 다녔습니다. 정말 즐거운 하루였지만 체력적으로 힘든 날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숙소에 돌아온 상황입니다. 둘 다 하루 종일 걸어서 상당히 피곤한 상태입니다. 이때 민수가 자연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오늘 많이 걸어서 피곤하지라고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핵심적인 제안을 합니다. 나 마사지 진짜 잘하는데 해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절하고 배려 깊은 모습으로 제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진이는 실제로 몸이 정말 피곤한 상태입니다. 마사지를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그래서 좋아라고 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의 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민수의 진짜 의도가 마사지 자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피로를 풀어주려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사지를 통해 자연스럽게 접촉을 시작하려는 것입니다. 접촉이 시작되면 관계를 진전시키기 쉬워지니까요. 마사지라는 명분이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나오기 전에 보통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특정한 질문들이 먼저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 안 아프냐고 먼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깨 뻐근하지 않냐고 걱정하는 척 질문합니다. 오늘 많이 걸어서 다리 아프지 않냐고 물어봅니다. 이런 질문들은 일종의 탐색전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이 마사지를 받아들일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피곤하다고 대답하면 마사지 제한의 근거가 생깁니다. 아프다고 하면 마사지를 해줄 명분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접촉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명확하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안 피곤해라고 분명하게 말하세요. 애매하게 좀 피곤하긴 한데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모호한 대답은 상대방에게 기회가 됩니다. 그 틈을 타서 마사지를 시작하려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거절이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공정한 시각도 유지해야 합니다. 마사지 제한 자체가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의 피로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로 상대를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제안하기도 합니다. 원래 배려심이 깊은 성격의 남자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순수한 의도에서 이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평소에도 배려심이 깊은 사람인지 확인해 보세요.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항상 배려하는 사람인지요? 아니면 특정 상황에서만 유독 친절해지는 사람인지요? 단둘이 있을 때만 갑자기 배려심이 폭발하는 사람인지요? 이것을 구분하면 그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평소 행동 패턴과 비교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8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다룰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나 손금 볼 줄 알아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앞서 다룬 마사지와 매우 비슷한 맥락입니다. 접촉을 시작하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표현입니다. 손금을 본다는 핑계가 핵심적인 장치가 됩니다. 이 핑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손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손금이라는 흥미로운 소재를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수원에 사는 서연이와 지훈이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홍대 근처의 분위기 좋은 술집에 있습니다. 가벼운 술을 마시면서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밤의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지훈이가 갑자기 화제를 바꿉니다. 야, 나 손금 좀 볼 줄 아는데 한번 볼까라고 합니다. 마치 재미있는 특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서연이는 이 제안을 흥미롭게 받아들입니다.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에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별 고민 없이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의 진짜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손금을 읽는 것이 진짜 목적이 아닙니다. 손금에 대한 지식을 뽐내려는 것도 아닙니다. 손을 잡는 행위 자체가 진짜 목적인 것입니다. 손을 잡으면서 시작되는 접촉이 핵심입니다. 그 접촉을 시작으로 스킨십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손을 잡고 있으면서 분위기를 더 띄울 수 있습니다.
손금을 보는 척하면서 손가락을 어루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더 깊은 스킨십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됩니다. 사실 이런 용도로 손금을 활용하는 남자가 많습니다. 간단한 손금 지식을 미리 배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명선, 감정선, 두뇌선 정도만 알면 충분하니까요. 이 정도의 기본 지식만으로도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왜 이 전략이 효과적인지 이유가 있습니다. 손금이라는 주제 자체가 흥미롭고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에 호기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손금을 봐준다고 하면 쉽게 응하는 편입니다. 또한 손을 잡는 것에 대한 명분이 확실히 생깁니다. 손금을 보려면 당연히 손을 잡아야 하니까요. 거절할 이유를 찾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것이 이 전략의 교묘한 점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의도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요. 그리고 접촉을 원하지 않는 상태라면요. 부드럽게 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손금 나 안 믿어라고 가볍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아, 괜찮아, 그냥 이야기나 하자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거절하면 됩니다. 분위기를 깨지 않으면서도 경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긴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남자가 참을 수 없을 때 하는 말 8가지였습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가지 말들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자신의 진짜 의도를 숨기려는 시도라는 것입니다. 또는 진짜 의도를 좀 더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거부당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회적이고 교묘한 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다시 짚어보면 그 구조가 명확해집니다. 나는 달라는 자신의 욕구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남자와 같은 욕구가 있지만 숨기려는 것입니다. 절대 안 그래는 지키기 어려운 거짓 약속입니다. 자신도 확신이 없기에 절대라는 말로 보강합니다. 못 참겠어는 결국 본심이 터져나오는 고백입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상태의 선언입니다. 너뿐 이하는 상대를 특별하게 느끼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심리적 방어를 낮추려는 것입니다. 외모 칭찬은 물리적 접촉의 시작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지고 싶은 욕구를 칭찬이라는 형태로 표현합니다. 졸리다는 마른 상황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눕는 상황을 만들어서 관계 진전을 도모합니다. 마사지 제안은 접촉에 대한 명확한 명분 만들기입니다. 피로를 풀어준다는 선의로 접촉을 정당화합니다. 손금 보기도 마찬가지로 접촉의 구실을 만듭니다. 흥미로운 주제를 활용해 자연스럽게 손을 잡습니다. 이 모든 전략의 공통된 목표는 하나입니다. 물리적 접촉을 시작하기 위한 명분 만들기입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내용을 안다고 해서 모든 남자를 의심하지는 마세요. 세상에는 정말 좋은 의도로 이런 말을 하는 남자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남자가 많습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칭찬하고 걱정하는 남자도 있습니다. 모든 남자를 잠재적 위험 인물로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은 건강한 시각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아직 상대방을 완전히 모르는 상태라면 다릅니다.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면요. 이런 말들에 너무 쉽게 넘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경계심을 유지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신뢰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쌓아가는 것입니다. 급하게 마음을 열어주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입니다. 상대방의 경계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당신이 불편하다고 하면 즉시 물러서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당신의 속도에 맞춰서 기다려주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절대 재촉하지 않고 인내하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것이 진짜 의미 있고 건강한 연애입니다. 달콤한 말에 쉽게 속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꾸준히 지켜보세요. 시간이 지나도 일관되게 당신을 존중하는지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배려하는지 확인하세요. 힘든 순간에도 당신 편에 서주는지 살펴보세요. 그런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진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랑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연애를 하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드세요. 상처받지 않는 현명한 연애를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조금이라도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도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연애에 관한 유용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더 깊이 있고 실용적인 내용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를 항상 응원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